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내셔널 인스트루먼트의 권오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PCI 익스프레스, PXI 익스프레스, 즉 익스프레스 버스와 또 USB 기반의 차세대 데이터 수집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내셔널 인스트루먼트에서는 최근 8월이죠. 8월에 PCI 익스프레스 버스 기반의 데이터 수집 제품군들과 기존에도 존재했었지만 더욱더 향상된 기능의 USB 데이터 수집 시스템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두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성능이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또 어떤 영역에서 더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될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PC 기반의 계측기와 또 계속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성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PC의 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특히 그 중에서 인터페이스 진화에 따른 데이터 수집 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론에서는 그런 익스프레스 버스 기반의 저희 내셔널 인스트루먼트 X 시리즈 데이터 수집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X 시리즈가 어떻게 성능이 개선되어서 출시가 되었는지 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을 하실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구성한 그 3D 레이저 스캐너 데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간단하게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USB 데이터 수집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번에 새롭게 저희 쪽에서 출시하게 된 컴팩덱 2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하기에 앞서서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희 내셔널 인스트루먼트는 미국의 본사,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저희 내셔널 인스트루먼트에서는 기본적으로 PC 기반의 계측기에 해당하는 컴포넌트들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랩뷰라는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데이터 수집 하드웨어 그리고 산업용 분산 제어 시스템에 이용되는 팩 그리고 PXI 시스템들이 대표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리게 될 그 서론 부분은 우선 여러분들께서 테스트라고 하시면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먼저 제가 예를 들어서 핸드폰 테스트 지금 여기 보시는 건 아이폰인데요. 핸드폰 테스트를 한다고 생각을 하셨을 때 기존에 여러분들께서는 아마도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박스형 계측기들을 사용을 하셔서 하나하나 이렇게 눌러가면서 여러분들께서는 일일이 다 테스트를 하셨어야 되는 그런 환경이 있으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어떤 시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효율적인 부분도 그렇고 많은 어떤 답답함을 느끼신 분들이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계측기를 하나로 통합하여서 간략하게 또 효율적으로 또 시간적으로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요구가 되었고 내셔널 인스트루먼트는 이런 것들을 PC 기반으로 할 수 있도록 제품들을 출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은 저희 내셔널 인스트루먼트의 PXI 시스템인데요. 핸드폰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어떤 테스트들을 어떤 소프트웨어, 즉 저희 내셔널 인스트루먼트의 랩뷰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핸드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테스트를 자동화시키고 또 빠른 시간에 테스트할 수 있도록 이런 PC를 이용한 계측기가 이제 생성이 그리고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런 PC 기반의 계측기가 계속 관심이 늘어나는 이유는 계측기의 성능이 일반 박스형 계측기는 한 번 사시면 그냥 그대로겠죠. 특별히 업그레이드를 시키시지 않은 한은 성능이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PC 기반의 계측기는 PC가 계속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PC 기반의 계측기 역시도 PC와 함께 계속 성능이 향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PC 기반의 계측기가 더욱더 관심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이 PC의 성능 향상, 즉 PC의 진화 부분을 세 분야로 나눠본다면 먼저 CPU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오퍼레이팅 시스템, 즉 운영체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페이스, 즉 PC에 들어가는 버스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선 예전에는 그 CPU의 성능을 CPU 클락의 속도로 그런 어떤 성능이
좌우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클럭을 올리는 그런 성능 향상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 되니까 그 클럭이 올라갈수록 어떤 발열이나 여러 가지 어떤 효율성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런 클락을 높이는 노력이 조금 비효율적이다라는 것을 그런 어떤 CPU 업체에서 인정을 하게 되었고, 이런 것들이 점차 갈수록 이제 멀티코어, 뭐 듀얼 코어라든지 쿼드 코어, 옥타 코어 이런 식으로 코어 수를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점차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뭐 대부분들이 아마 듀얼 코어나 혹은 쿼드 코어 컴퓨터를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함께 이제 뭐 PC 기반의 계측기 역시 이런 CPU, 멀티코어 CPU를 이용해서 어떤 처리량을 분산시키고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었고요. 또 하나는 다양한 OS입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저희 윈도우즈 7이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출시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뭐 그냥 윈도우 XP라든지 비스타, 또 매킨토시, 리눅스, 뭐 여러 가지 OS가 그 특성에 맞게 사용이 됐습니다. 뭐 굉장히 크리티컬한 타이밍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는 뭐 리눅스를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다양한 분들을 만나는데, 이번 윈도우즈 7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떤 좀 예전에 뭐 비스타나 이런 시스템보다도 가벼워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운영 체제가 또 발전되면서 또 PC 기반의 계측기도 동시에 업그레이드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또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버스들이 출현하고 또 새롭게 생겨나고 업그레이드 되고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박스형 계측기 뒷면에 보시면 보통 GPI나 어떤 시리얼 통신, 또 뭐 최근에는 뭐 LXI 이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사용을 하기도 했고요. 기본적으로 PC에는 PCI라든지 USB, 그리고 최근에는 다 뭐 PCI 익스프레스 같은 그런 버스들이 계속 채용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그런 최신 버스, 뭐 밴드위스도 늘어나고 효율적인 그런 버스들을 PC에는 빨리빨리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 보드, 즉 PC를 이용한 데이터 수집 시스템에서도 이런 버스들의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께서 사용을 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잘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수집 시스템 영역으로 봤을 때 저희가 오늘 관심을 갖는 부분은 다양한 버스이기 때문에 우선 PC에서 사용되는 버스들을 이렇게 내부적으로 연결하는 부분과 또 외부적으로 연결하는 부분, 즉 내부적이라고 하면 PC 안쪽에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외부적이라고 하면은 뭐 USB와 같이 외부에 연결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 내부적인 연결과 외부적인 연결 중에서 우선 뭐 PCI, PCI 익스프레스, PXI, PXI 익스프레스가 있지만 기존의 PCI나 PXI를 제외한 PCI 익스프레스 부분, PXI 익스프레스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USB 익스터널 부분에는 뭐 와이어레스, 이더넷도 있지만 최근 여러분들께서 뭐 USB 메모리라든지 또 뭐 다양한 연결 기기들이 USB로 나오게 되는데 데이터 수집 부분도 USB 부분이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CI 익스프레스와 PXI 익스프레스, 즉 익스프레스 버스가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우선 기존의 PCI 버스 같은 경우는 뭐 밑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장비의 수가 여러 개 있다 하더라도 밴드위스 자체가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동일한 밴드위스. 그래서 장비가 늘어나고 그 장비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동시에 수집하는 경우에는 장비가 늘어날 때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메모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데이터를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PCI 익스프레스는 버스마다 양방향으로 그 밴드위스를 확보를 하고 장비가 늘어날 때마다 그거보다 더 그거의 배수만큼 되는 그런 밴드위스를 확보를 하기 때문에 장비가 늘어나고 또 데이터 처리량이 많은 그런 장비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인 버스가 되겠습니다. 뭐 PCI 익스프레스 혹은 PXI 익스프레스 버스 안에서도 바이 1이냐 바이 4냐 바이 16이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안에서도 이제 향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출시가 된 제품은 첫 번째 그 바이 1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셔널 인스트루먼트에서 이번에 출시된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는 PCI 익스프레스 버스인데 우선 PC 안에 보시면 저 아래쪽에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요 아래쪽에 있는 요 굉장히 작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겠죠. 익스프레스 버스를 활용했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내셔널 인스트루먼트의 강점이라고 하면 이런
지금 여기선 타이밍 및 동기화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NI-STC3 칩이라고 저희가 이런 타이밍 및 동기화에 특화된 어떤 집적 회로를 설계를 해서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기존의 STC2에서 3로 업그레이드된 이런 보드들을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 보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드라이버와 또 랩뷰가 업그레이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 최신 보드의 성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X 시리즈 덱에 대해 DAQ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전 슬라이드에도 말씀드렸듯이 PCI 익스프레스 버스, PXI 익스프레스 버스를 사용을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양방향으로 250MB/s의 그런 입출력 밴드위스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STC3 칩, 그러니까 타이밍 및 동기화 집적 회로가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는 조금 어려웠던 아날로그 및 디지털에 대한 그런 독립적인 타이밍을 지원을 하고요. 또 기존엔 2개의 카운터가 지원이 됐었는데 더욱더 향상된 기능의 4개의 카운터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DMA 채널, 즉 기존에 6개였는데 이제 8개로 증가가 됐고, 또 드라이버나 여러 가지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랩뷰의 기능들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익스프레스 버스의 경우 기존의 보드와 유사한 성능을 가진 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멀티플렉스를 이용을 해서 채널 간 디바이드 다운해서 사용하는 보드의 경우는 기존과 유사하게 밴드위스, 즉 이제 트루풋이 별로 많이 들어가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X 시리즈에서는 동시 샘플링, 즉 채널마다 AD 컨버터가 달려 있는 보드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품들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채널, 16채널까지 채널 간 1.25메가, 채널 간 2메가 샘플까지 가능한 총 데이터 포인트당 2바이트라고 친다면 1초에 수집되는 데이터량이 대략 64메가바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익스프레스 버스가 충분한 데이터 밴드위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의 출시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목적에 맞게 스펙을 정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STC3 칩에 대해서 3 칩이 도입되면서 업그레이드된 기능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독립적인 타이밍 엔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및 디지털 입출력에 모두 적용이 가능하고요. 기존에는 디지털 쪽에는 타이밍이 조금 제약적으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및 디지털 동시에 가능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졌고, 기존에 80MHz의 타임 베이스를 제공을 했는데 지금 100MHz 타임 베이스가 제공이 됩니다. 이 의미는 대략 25% 향상된 어떤 정밀도를 타임 정밀도를 제공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4개의 업그레이드 카운터가 됐습니다. 그냥 단순히 수적으로 2개에서 4개가 된 것이 아니라 그런 기능 자체도 향상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말씀드리게 된 그런 업그레이드된 카운터가 4개가 채용되었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주파수 및 엔코더 신호 측정이라든지 PWM 신호 출력, 어떤 내가 원하는 펄스의 출력,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이제 드라이버 부분입니다. 어떤 하드웨어든 간에 하드웨어를 운용을 하려면 드라이버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그 드라이버의 성능에 따라서 하드웨어의 기능이 또 기능의 어떤 제약폭이 결정이 되는데요. 이번 DAQ-MX9 드라이버에서는 기존의 랩뷰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 랩뷰라든지 또 랩윈도우즈 CBI 저희 쪽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기존에 여러분께서 사용하시던 어떤 C 언어나 C++, C#이라든지 비주얼 베이직, 단넷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드라이버가 되었고요. 예제 또한 다양한 예제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어떤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에 이제 이전 슬라이드에서 PC가 업그레이드되면서 이제 CPU 같은 경우 멀티코어가 많이 등장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멀티코어를 활용을 하려면 멀티코어에 맞게 프로그래밍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랩뷰에서는 그런 것들이 직관적으로 가능해졌고, 그런 것들을 어떤 최적화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 DAQ-MX9 드라이버에서는 이제 그런 기능들이 보완이 됐고요. 그리고 동기화라든지, 그러니까 여러 개의 디바이스를 사용할 경우 동기화
하고 또 데이터 로깅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웠는데 이번 드라이버에서는 이런 부분의 문제를 말끔하게 해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스템을 개발할 때 특히 대형 시스템을 개발할 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나 또한 또 개발 시간 이런 것들을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X 시리즈가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기능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제한이 있어서 우선 간단하게 4개의 부분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가 하나의 카운터로 유언 펄스를 생성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뒷부분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향상된 리트리거러블 아날로그 입출력, 디지털 입출력, 카운터 출력 부분입니다. 그리고 동기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TDMS라는 그런 파일 형식으로 데이터를 스트리밍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번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X 시리즈 카운터 동작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하나의 카운터로 유한 펄스 생성하는 부분인데요. 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라고 궁금하실 겁니다. 당연히 하나의 카운터로 유한 펄스를 생성을 하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기존에 저희 제품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다른 회사 제품을 사용하시는 부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카운터 동작이 내부적으로 동작이 되고 외부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부분은 그냥 하나로 사용한다고 알고 계셨을 텐데 기존의 이런 카운터 저희 회사 기준입니다. STC1이나 2 칩을 사용을 한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어떤 유한 펄스 이렇게 유한한 펄스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펄스가 이런 펄스를 출력을 하고자 했을 때 이 펄스의 길이를 어떤 가늠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또 하나의 카운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되는 클락이 3번 튈 때까지의 펄스를 내보내라.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는 그 펄스는 직접적으로 이 펄스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런 펄스를 구동을 해서 카운팅을 하고 그래서 요 카운트가 엣지가 있을 때 출력되는 신호가 엣지가 생기게 되고 어떤 일정한 펄스만큼 유지했다가 그게 끝나면 내려라 하는 이런 기능들이 내부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카운터를 쓰는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실제 2개의 카운터를 써서 효율이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STC3 칩에서는 그 각각의 카운터들이 다 독립적으로 그런 내부적인 그런 타이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특정한 카운터 펄스를 생성을 할 때 이제 하나의 그 카운터로 그런 유한 펄스를 생성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드리면 기존에는 유한 펄스 출력을 사용을 할 때 저희가 2개의 카운터를 제공을 했기 때문에 유한 펄스 출력은 하나의 보드에서 하나의 출력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X 시리즈 같은 경우는 하나의 카운터로 유한 펄스를 출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4개의 카운터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보드에서 4개의 유한 펄스를 동시에 생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능이 직접적으로 4배가 향상이 된 거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리트리거러블 한 그런 아날로그 입출력이라든지 디지털 입출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X 시리즈가 출시가 되기 전에 저희 쪽에서는 M 시리즈라는 그런 보드가 있었습니다. 그거 역시 이제 아날로그 입출력이나 디지털 입출력, 카운터 등 기능을 제공하는 보드였는데요. 리트리거러블이라는 그런 기능은 제가 어떤 특정한 트리거 신호를 줬을 때 어떤 특정한 신호가 발생이 되게 되고요. 그것이 끝나고 나서 또 그런 신호가 왔을 때 또 동일한 동작을 반복하게 하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신호가 들어올 때마다 내가 원하는 동작을 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트리거가 들어왔을 때 아날로그 입력 1000포인트를 받아라 라고 주어진다면 특정한 신호가 원하는 신호가 들어왔을 때마다 아날로그 입력 1000개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복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기존에 이제 실제 여러분께서 아래쪽에 보시는 이 코드는 랩뷰에서 코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M 시리즈에서 즉 기존의 보드에서는 이런 것들을 트리거가 들어올 때마다 카운터를 저희가 샘플 클럭을 카운터로 생성을 해주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아날로그 입력을 하는 이런 리트리거러블 아날로그 입력을 이렇게 구현을 했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기능을
구현하는 것조차도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익숙치 않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X 시리즈에서는 모든 기능, 즉 이제 리트리거러블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날로그 입력이나 출력 정도만 가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독립적인 타이밍을 X 시리즈에서는 제공을 하기 때문에 모든 기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더 좋아진 것은 기존에 아까 전에 보셨던 그 코드는 굉장히 뭐 2개의 란이 있었죠. 이거는 하나의 라인으로 이렇게 간단한 설정 부분만 하나에 추가해주고 내가 이런 스타트 리트리거러블을 사용하겠다라고 설정만 해주면 동일한 기능이 더 편리하게 구현을 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존에는 조금 더 어렵게 하셨어야 되는데 이런 기능적인 부분, 그러니까 구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편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동기화 부분이었습니다. 우선은 기존의 동기화라는 것은 우선 여러 개의 보드를 동시에 쓸 때 타이밍과 또 시작하는 시점, 그 동일한 타이밍에 의해서 측정을 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보드가 한 장, 보드가 2장, 한 장일 때는 뭐 쉽죠. 근데 2장일 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라인을 2개의 태스크를 만들어주고 또 이제 거기에 관련된 동시에 하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이렇게 시퀀스도 맞춰주고 했어야 됩니다. 이게 3장이 되고 4장이 되고 어떤 사용하고자 하는 하드웨어가 늘어날수록 더 복잡해진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X 시리즈에서는 이런 작업을 굉장히 간단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STC3 칩의 도입과 또 DAQMX 드라이버가 향상된 부분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전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구현이 가능하고 보시면 여기에서 장비명만 이렇게 저희가 동시에 써주게 되면 이 모든 장비들이 지금 디바이스 1의 0번부터 15번 채널까지 그리고 디바이스 2의 0번부터 15번 채널, 즉 총 32채널의 각각 다른 장비에서 오는 데이터를 이제 동시에 수집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랩뷰를 모르시더라도 정말 간편하고 쉽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그런 동기화된 고급 어플리케이션을 꾸밀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TDMS 데이터 스트리밍이라는 부분입니다. TDMS는 저희 NI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포맷 중에 하나인데 기존에 이제 데이터를 고속으로 저장을 하려고 보면 바이너리로 저장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저장 속도라든지 용량은 적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저장한 포맷을 모른다면 읽어드리기가 곤란했습니다. 그리고 뭐 텍스트 파일 혹은 뭐 아스키 코드 이런 쪽으로 저장을 했을 경우에는 용량이 크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저장 속도라든지. 그런데 이제 TDMS는 이 두 가지의 장점, 즉 데이터는 바이너리로 저장하고 그거에 대한 포맷을 헤더로 추가를 해서 그런 효율을 늘리기 위한 그런 파일인데요. 고속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 이제 이런 파일 형식이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데이터 저장 방식 같은 경우는 저희 NI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비슷할 겁니다. 하드웨어에서 DMA로 어떤 그 하드웨어에, 그러니까 PC의 커널 버퍼로 데이터를 올려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메모리 영역에서 이런 리드 함수를 했을 때 커널에 있던 그런 데이터를 그 어플리케이션 메모리, 즉 랩뷰 메모리, 또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른 프로그램에 있는 메모리로 이것을 갖고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특정한 데이터로 저장하는 그런 저장 함수를 이용을 해서 그런 버퍼 메모리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파일로. 그리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파일로 저장을 할 때 이제 실제 이제 하드디스크에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다시 이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장을 하다 보면 고속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저장을 하다 보면 뭐 하드디스크 때문에 또 뻑이 나서 컴퓨터가 다운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 지금 레이드 하드 같은 걸 사용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결을 했고요. 또 데이터가 올라오는 경우에도 밴드위스가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X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런 함수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기존에 DMA에서 끌어올린 커널 버퍼상에 있던 그런 데이터를 어플리케이션 버퍼로 와서 저장하는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이런 함수를 쓰게 되면 내부적으로 커널 버퍼에 있던 걸 바로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는 그런 함수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데이터를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 프로그램 역시도 더욱더 간편해집니다. 랩뷰를 모르시는 분들도 보통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타이밍에 관한 설정.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이제 파일 저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내가 이러한 경로에 이러한 파일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다라고 설정을 해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실질적으로 커널 버퍼에 있는 것을 어플리케이션 버퍼에 옮겨오는 그런 리드 함수입니다. 그럼 보통 예전에는 리드 함수에서 나온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는 함수를 써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프가 돌 때마다 write하는, 파일 write하는 함수가 있어서 그거 자체도 역시 리소스를 잡아먹었는데 이 함수를 통해서 이런 모든 어려움들이, 그러니까 리소스를 잡아먹는 그런 작업들이 이제 생략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성능이나 또 파일 저장 성능이 상당히 개선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능은 이제 DAQMX9 드라이버에 이제 같이 제공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더 효과적으로 어플리케이션, 고급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파일 이름이 이제 configure logging vi라는 거고요. 이제 정리해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온라인이라는 그런 제한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기능들을 직접 눈으로 보신다든지 또 만져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기능을 좀 더 효율적으로 보여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본사에서 제작한 데모를 보여드리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데모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에 오브젝트가 있고요. 지금 포테이토맨 인형이 있고 여기에 레이저 변이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시스템을 가동을 하게 되면 이 물체가 회전을 하게 되고요. 변이 센서를 출력을 해서 회전하는 물체 한 번 할 때마다의 그 데이터를 다 얻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측정한 후에 계속 이 레이저 변이 센서는 스텝 모터에 의해서 상방향, 이 위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돼서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모두 스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스캔된 데이터를 이런 형식으로 3D 그래프로 여러분들께서 스캔할 수 있는 그런 3D 오브젝트 스캐너 데모를 그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지금 이제 아랫부분에 그 레이저가 빨갛게 보이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회전을 하고 한번 회전할 때마다 이 모니터에 좌측 아래쪽에 이제 그 디스플레이로 인해 가지고 하나하나 측정하시는 게 보이실 거고요. 한번 측정할 때마다 이제 상방향으로 레이저 센서가 스텝 모터에 의해서 구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측정이 될 때마다 이렇게 그 그림이 하나씩 한 층씩 쌓여가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어플리케이션 기존에 구현하려면 조금 이런 어플리케이션 구현하는 것도 힘들었고 구현하는 그 제품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의 제품을 사용을 하셨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X 시리즈를 이용을 하시면 이런 것들을 손쉽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모든 동작이 마치고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데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오브젝트가 회전을 하고 또 그냥 그 레이저 스캐너가 올라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데모에 사용되는 이런 기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오브젝트가 회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날로그 출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서버 모터를 구동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레이저 변이 센서에서 회전할 때 그 레이저 변이 센서 값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서버 모터의 엔코더 값을 읽어서 각각의 엔코더 값에 변이 센서 입력을 매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바퀴를 다 돌았을 경우에는 이제 스텝 모터 이동 출력을 해라라는 명령과 함께 카운터 2번의 명령과 함께 이제 출력을 내보내줍니다. 그러면은 한 단계 다음 단계 또 그 스캔을 위해서 이렇게 레이저 스캐너가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런 과정들이 계속 다 이제 층층이 다 동작이 되고 나면 마지막에 이제 다시 되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올라간 그 스텝 모터의 거리를 측정하는 그 카운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그 카운터를 읽어서 나중에 최종에 그 스텝 모터의 이제 반대 방향으로 돌아라 하는 명령과 함께
원위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기능들이 동시에 또 동일한 잘 동기화돼서 동작을 할 때야만 이제 이런 기능들이 유기적으로 동작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모든 기능들이 기존에는 카운터가 지금 카운터만 4개, 유한 펄스 출력 같은 게 4개가 됐는데 기존의 보드 같은 경우는 이런 기능을 구현하려면 적어도 3개 정도의 보드가 사용이 되어야지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X 시리즈 한 장으로 이제 모든 이런 기능들이 구현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X 시리즈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X 시리즈는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 자체도 다양한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 뭐 멀티플렉스 보드를 이용을 한 멀티플렉스를 이용을 한 그런 보드부터 동시 샘플링까지 2메가 샘플링까지 지원하는 그런 보드가 출시가 되었고요. 타이밍 및 트리거 부분에 있어서도 STC 3칩이 도입돼서 독립적인 타이밍과 그리고 리트리거러블이라는 그런 기능,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향상된 카운터 기능들을 제공하게 되었고요. PC 밴드위스 부분에 있어서는 익스프레스 버스를 사용을 했고, 여기에서는 이제 PCI 익스프레스라고 말씀드렸지만 PXI 익스프레스도 또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50MB/s로 양방향으로 다 지원이 되고, 뭐 차후에 미래 얘기겠지만 뭐 바이 4라든지 바이 16 이런 쪽으로 출시가 되면 더 향상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이버 부분에 있어서는 멀티스레드 드라이버가 제공이 돼서 더욱더 효율적으로 이제 멀티스레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이제 TDMS 파일 형식으로 리소스를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디스크에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함수가 또한 드라이버가 제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X 시리즈를 이용해서 더욱더 고급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USB 기반의 향상된 NI 컴팩트 2 하드웨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USB 버스도 이제 날로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USB 1.0에서 USB 2.0 풀스피드, 그리고 USB 2.0 하이스피드, 3.0도 나오고, 또 와이어레스, USB 와이어레스도 출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USB는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이더넷보다는 조금, 뚜루풋이 떨어지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익스프레스 버스에 비해서는 대략 한 40배 정도의 속도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USB를 사용을 하는 것은 우선 이러한 목적들 때문이겠죠.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이 휴대가 간편하고, 핫스와핑, 플러그 앤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메모리 스틱 같은 경우 그냥 꽂았다 데이터를 쓰고 또 다 쓰면 뽑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능하고, 또 뭐 익스프레스 버스에 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여전히 고속 데이터, 저희가 사용하기에는 무리 없는 그런 고속 데이터 전송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USB 포트에 최대 127개의 외부 기기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전원 공급 문제가 있겠지만 전원을 공급을 해주신다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치 간에 이런 최대 거리가 5m라는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어떤 허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달아줌으로써, 버퍼라든지 이런 것들을 달아줌으로써 이런 부분은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내부적으로 전원을 공급하지만 실질적으로 장비가 많이 연결되거나 혹은 여러 가지 모듈들을 사용을 할 경우에, 그러니까 전력을 많이 사용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외부 전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단점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사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USB가 사용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 USB 컴팩트 같은 경우 기존에도 보셨겠지만 혹시 이제 지금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요게 새롭게 출시된 하드웨어인데요. 약간의 기존의 기존의 샤시와는 좀 다른 부분을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업그레이드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STC 3칩이 마찬가지로 여기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스 버스, 즉 X 시리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일한 어떤 독립적인 타이밍이 제공이 되는데, 컴팩트에서는 이제 3개의 독립적인 타이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저속, 중속, 고속 이런 식으로 나눠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외장 트리거가 지원이 됩니다. BNC 외장 트리거라고 해서 예전에는 이제 외부의 트리거를 사용을 하려면 특정한 어떤 모듈, 슬롯에
디지털 입출력 모듈을 꽂아서 트리거를 받았었는데 이제 외부의 BNC를 통해서 트리거를 줄 수 있어서 여러분께서 이런 트리거가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더 활용을 할 수 있게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4개의 카운터 SDC 3칩에 3 기술에서 제공한 4개의 카운터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고객분들이 많이 불평을 하셨던 게 USB가 포터블하긴 하지만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와이어가 빠지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기는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스크류로 고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케이블로 보완을 했고요. 또한 이제 전원 9V에서 30V까지 DC 전원을 공급을 해서 마찬가지로 스크류 터미널로 고정을 해가지고 빠지지 않도록 그런 한 부분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슬롯 샷시, 굉장히 이제 컴팩트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걸 가지고 휴대하고 뭐 인비클 시스템이나 이런 거에 적용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슬롯짜리를 사용을 하셔서 좀 더 간편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런 네슬롯 샷시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컴팩트덱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그런 C 시리즈 모듈, 다양한 모듈들이 출시가 돼서 뭐 센서 타입이라든지 전압 레인지, 목적에 따라서 이런 모듈들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다양한 모듈들을 이용을 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예를 들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드릴 같은 것들, 이제 저희가 보여드리기 위한 데모를 만들었을 때 드릴을 사용을 해서 이제 그 드릴의 어떤 전력 소모량이라든지 그리고 배터리의 온도 그리고 진동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는데요. 기존에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꾸밀 때는 지금 보시면 기존의 컴팩트 샷시,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되기 전의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하나의 루프 안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각각의 목적에 데이터를 분리해서 전력 소비량 모니터링 그리고 진동 분석, 온도 모니터링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편리하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뭐 온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실시간으로 막 크리티컬하게 모니터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한 1초에 하나씩 정도 측정을 하면 되고 진동 분석 같은 경우는 뭐 1초에 뭐 100K까지도 측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더 높은 주파수를 측정하실 때는 더 높게 측정을 하셔야겠죠. 두 개의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1초에 한 포인트만 받으면 되고 얘는 1초에 뭐 10만 개씩 받아야 되는데 동시에 수행을 하자니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이제 아까 전에 초반부에 말씀을 드릴 때 컴팩트 덱 2 샷시가 AI 그 타이밍 엔진이 3개가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이런 독립적인 기능들을 하나는 파워 분석, 또 하나는 온도 측정, 하나는 진동 분석 이런 식으로 목적에 맞게 각 태스크를 독립적으로 수행을 함으로써 얘는 1초에 한 번 돌게 하고요. 얘는 초당 10,000포인트를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혹은 10만 포인트를 측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꾸미고 얘는 좀 더 그 중간에 있는 타이밍을 갖고 돌게 해서 타이밍을 독립적으로 한 이런 독립적인 태스크를 수행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이고 어플리케이션에 맞게 이렇게 좀 특화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컴팩트 덱 2의 업그레이드 기능을 활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익스프레스 버스를 활용한 X 시리즈에서 뭐 그 카운터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컴팩트 덱에서도 그런 기능이 다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이렇게도 프로그램을 꾸미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미국의 유명한 댐 중에 후버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후버댐에서 그 발전할 때 사용되는 그 터빈의 축에 발생하는 진동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인데 이게 이제 터빈이고요.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시스템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박스형 계측기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또 수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 내셔널 인스트루먼트의 그 컴팩트 덱 2 샤시를 사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노트북 하나에 이렇게 샤시, 컴팩트 덱 2 샤시 하나에 이제 필요한 모듈 설치하고 이제 BNC 케이블로 그 가속도계 연결해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측정할 수 있는 진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꾸몄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뭐 차량, 여기서 이제 차량 부분인데 차량에 설치를 해서 DC 전원을 연결하고요. C거잭을 해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필요한 온도라든지 뭐 전압, 압력, 뭐 여러 가지 그런 차량 인베이클 분석 테스트 할 때 필요한 그런 센서로부터 나오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노트북에 연결해서 운행 중에 측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뭐 철도라든지 뭐 배,
뭐 여러 가지 그런 인비클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는 사례라고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지난주 윈도우즈 7이 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하이스피드 입력이라든지 하이스피드 출력, 그리고 3개의 로우스피드 태스크를 사용을 했을 때 기존의 어떤 XP보다 그 윈도우즈 7이 어떤 밴드위스 부분에 있어서 향상이 됐고, 또 하나의 태스크를 사용을 했을 때, 하나의 출력 태스크를 사용했을 때, 하나의 입력 태스크를 사용을 했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윈도우즈 7에서는 조금 더 나은 성능을 가진다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OS의 그런 부분, 성능 향상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희 컴팩트2 역시 이런 윈도우즈 7에서도 잘 호환되어 동작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이러한 컴팩트2 샤시 같은 경우는 이 사용되는 모듈이 이런 하나짜리 그런 캐리어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더 컴팩트하게요. 그리고 또 이런 와이어레스, 그러니까 무선으로 측정을 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도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저희 제품 중에 이제 컴팩 리오라는 그 인베디드 컨트롤러에도 동시에 사용을 할 수 있어서 사용하시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영역에 있어서 그런 다양한 플랫폼을 선택을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오늘 그 말씀드린, 정신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뭐 익스프레스 버스와 USB 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그런 어떤 사용하시던 제품 역시도 어떤 성능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해서 그 어떤 기존에 사용하시던 부분의 그런 기능성이 떨어진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좋은 시스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여러분들께서 개발하시고자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영역에 맞는 적절한 버스를 가진 데이터 수집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PC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PC가 제공하는 버스의 영역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대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외에 뭐 박스 연계치기는 뭐 GPIB 시리얼 버스로도 연결할 수 있는데, 저희는 PC 기반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용도냐에 따라서 가장 최고의 성능을 가진 그런 제품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X 시리즈, 즉 익스프레스의 버스 같은 경우는 싱글 포인트라든지 혹은 디바이스 동기화, 또 고급 어플리케이션, 뭐 여러 개의 그런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고급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 또 고용량 데이터 저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USB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부분이 이제 휴대성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 외에 여러 가지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용도에 맞게 가장 최적의 버스를 선택을 하셔서 그 버스 기반의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기회에 더욱더 좋은 내용, 그리고 저희가 오프라인 상에서도 이러한 행사를 개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더욱더 자세한 내용, 또 필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들 그 신종플루로 또 여러 가지 어수선한데요. 건강하시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